90년대생을 비롯한 MZ 사회로부터 폐기된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흔히 한국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옆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경제, 정치, 교육제도, 법 등 많은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광복 전후로 미쳐진 일본의 영향과 7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벤치마킹 전략이 그 뿌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는 중공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죠. 풍부한 자원은 산업의 재투자 및 신산업 발굴에 쓰이고 도로, 학교, 관공서 등 사회적 인프라 건설하는 데 투입되기 시작했죠. 또한 베이비들의 폭발적 증가로 만들어진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인구 모형은 피라미드 형태로 변하면서 시차를 두고 일본과 무척 닮아갔죠. 이런 이유로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을 참고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도 한국도 그 늪에 빠질 거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한국도 같은 트랩에 걸렸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죠. 물론 한국이 일본을 이미 앞지른 부분도 있어요. 가령 영어와 음악 등 전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와 반도체죠. 그리고 저출산율이에요. 한 10년 내에 노령자 비율도 추월할 예정이고요. 생애 미혼율도 가파르게 따라잡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일본을 미래 삼아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세대예요. 이를 통해 90년대생이 중간에 끼어있는 MZ세대의 미래를 점쳐보려고 해요. 일본의 세대를 먼저 나눠볼게요. 학자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지만 러프하게 대략적인 나이대로 나눠볼 거예요. 일본에는 덩어리라는 뜻의 단카이 세대라고 있어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데 1947년에서 1949년생이죠. 한국 나이로 76에서 78세인데 3년 동안 대략 800만 명 넘는 아이들을 출산했어요.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있어요. 지금 대략 51에서 55세 정도죠. 그리고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있어요. 41에서 50대죠. 대략 이들을 묶으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인데 이들의 부모 세대는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일본의 초고도 성장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예요. 이들이 바로 현재 한국의 MZ세대와 비교해 볼 세대예요. 흔히 잃어버린 세대, 빙하기 세대, 기민 세대, 즉 사회로부터 폐기된 세대라고 불려요. 2020년대 일본 내각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만 40에서 64세 중 은둔형 외톨이는 6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죠. 이들 중 10년 이상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이 36%가 넘어요. 5년 이상으로 줄이면 50%로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그 수치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나이대에 속하는 이들이 앞서 알아본 대체로 폐기된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폐기된 세대,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현재 대략 40대 초에서 50대 중반에 속하는 세대를 말해요. 이들이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빠지는 시기, 곧 취업 빙하기 시기에 직격타를 맞은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빙하기로 인해 시작된 젊은 날의 비루한 삶은 중년이 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취업 빙하기는 보통 93년에서 2004년까지로 봐요. 92년도 신입 취업률이 대략 85%였는데 매년 신입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2003년에는 그게 60%대까지 떨어져요. 2004년부터 반등 나와서 잠깐 굴곡 겪지만 계속 상승해요. 얼마 전부터 일본 신입 채용 부족하다고 연일 뉴스 때렸죠.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부족해도 기업에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빙하기 세대는 신입 취업률이 하락하는 저 구간에 하필 2030이었던 거예요. 재수 온 붙은 거죠. 단카이 세대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 인한 임금 상승 등과 맞물린 여러 요인으로 기업들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신입 대신 경력자 우선 채용하고 인원 감축하고 파견직 일자리 증가하는 등으로 젊은이 대상 신규 취업 시장이 축소된 거죠. 자연스레 비정규직이 늘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부모님의 충분한 지원으로 역량 쌓아서 좋은 신규 일자리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을 갖췄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버블 시기에는 누구나 다 취업했는데 라는 등 위로하면서 내년은 좋아지겠지 했지만 채용은 더 어려워졌죠. 눈을 계속 낮추거나 때를 놓치면 프리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는 아예 부모님에게 기생했죠.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사토리 세대와는 좀 다르죠.
니트와 은두종의 토리가 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서 결혼 시기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돈을 벌어도 혼자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데 결혼은 사치인 거죠. 그 상태로 젊은이들은 중년이 되었고 여전히 근근히 벌어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먹기에 500엔 용돈 달라면서 한참 늙어버린 부모님의 연금과 자산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태어났을 때 무척 풍요롭게 자랐어요.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연령대는 왕성히 활동하던 젊은 날 일본의 성장 특혜를 정통으로 흡수했죠. 집도 좀 있고 차도 좀 있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투자 좀 했으면 건물도 갖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빙하기 세대는 어릴 때부터 결핍을 느낄만 하면 부모가 채워주는 삶을 살았죠. 부모가 성장하면서 돈을 좀 벌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신의 삶도 더 나아졌어요. 부모가 차 바꾸면 자신의 삶도 나아졌던 거예요. 경제도 같이 성장하니 집 주변 새 건물은 매년 올라가고 사회적 인프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삶은 전반적으로 더 발전한다고 내재화하게 됐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일본은 버블 경제, 꿈과 행복의 나라 디즈니랜드였죠. 그런데 하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쯤 취업 빙하기가 닥쳐버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돼요.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도전하고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처럼 풍요롭게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막 노력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 세계하고 현실 사이에 계속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부모님처럼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양육하고 폼나는 집에서 폼나는 차 타고 폼나게 여행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취업부터 막히고 이게 2에서 3년이 지나고 6에서 7년이 지나고 9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집은 무슨 차도 사기 어렵고 결혼도 미뤄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 취업 빙하기가 끝나면서 상황이 변해요. 나이가 어리면 유리했죠. 근데 이미 나이 들어서 새로 지원하는 신규 지원자에 비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죠. 경력자로 들어가려고 보니 취업을 못해서 쌓은 경력이 없으니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비정규직 전전하면 근근히 벌어먹고 부모님 자산이 좀 있으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캥거루족이죠. 근데 과거 일본 빙하기 세대의 삶의 궤적이 현재 MZ세대와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2030 부모님은 대체로 60에서 70년대 초중반 정도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죠. 그리고 그들이 젊었을 때는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세대였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2030은 부모님의 성장 궤도를 쫓아서 태어났을 때부터 결핍을 느낄만 하면 부모님이 풍족하게 채워주고 부모님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했죠, 삶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부모님이 좀 더 큰 차를 구매하고 동생이 학교 들어갈 때쯤 부모님은 좀 더 넓은 쾌적한 집으로 이사했죠.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간단히 사줬죠. 안 된다고 하면 좀 조르면 사줬죠. 매년 우리 동네 아파트와 건물은 새로 지어지고 공원 등 사회 인프라는 계속 주어졌어요. 성장 과정에서 결핍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고 부모님 삶을 보면서 노력하고 도전하면 성장하고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하면서 자랐죠. 그런데 이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보니 스펙은 단군이를 최고로 겁나게 쌓아놨는데 기업에서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눈 낮춰서 회사 들어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비정규직으로 회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웬만하면 잘 풀렸는데 사회에 나오면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죠. 회사에서 신입 채용 없애고 경력자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으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현재 20대 임금 근로자 중 40%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면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좀 더 스펙 쌓겠다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이 밀리고 결혼이 밀리고 출산이 밀리고 경력 쌓을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MZ세대는 여전히 살아왔던 기억과 체험에 기반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면
결국은 부모님처럼 자산을 축적하고 여러 자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살고 있어요.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죠. 유튜브에는 보통 성공 사례가 주목받기 쉽다 보니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엎치락 뒤치락 고군분투하는 2030이 훨씬 많아요.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죠.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고 사업을 하는 청년도 있지만 캥거루족이 된 청년도 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청년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MZ세대의 이런 어린 성장 과정과 겪는 어려움과 처한 경제적 환경이 20년 정도 터울을 두고 일본의 빙하기 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척 비슷하다고 보여졌어요. 그럼 MZ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싶죠. 기존 MZ세대의 부모님인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다수가 2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승진하면서 차 큰 거 사고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흔히 말하는 중산층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살아온 MZ세대 머릿속에는 이미 부유한 부모님 수준의 물질적 삶이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MZ세대는 크게 두 부류로 갈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청년들은 여전히 잘 살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말이죠. 사회적으로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양육하면서 나이 들 거예요. 그중 소수는 부모 세대 이상으로도 잘 살 거예요. 반면에 점차 늘어나는 다른 부류는 일본 빙하기 세대처럼 나이 들어갈 것이라 보여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태어났으면 충분히 돈 벌고 결혼하고 양육하며 살았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났기에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일본 빙하기 세대처럼 되기 쉬워요.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생활 양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탈락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인데 누군가는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본인들 삶도 지속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세대처럼 외벌이 하면서 소비 습관을 하향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삶에 대한 기대치가 무척 높은데 그게 디폴트인데 웬만한 것들을 사다 구비해놔도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이죠. 중위소득 수준임에도 남들 집에 있는 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려고 하죠. 뭐 안마의자, 85인치 TV, 배달음식 매일 먹고 명품 가방 사고 얼마 타지도 않는데 굳이 대출 받아가지고 최신형 차 타고 최신형 아이폰 매년 바꾸고 한켠에는 택배 박스 쌓여있고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쓰고 빨래대 대신에 건조기랑 뭐 스타일러 갖다 놓고 식세기 등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에 이것저것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죠. 현실은 잔고 영원, 마이너스 통장, 카드빚, 대출까지 있게 되고 사실상 가족 파산 상태지만 성장회로 돌리면서 소비습관, 생활 양식 그대로 유지하고 살죠. 생애 미혼율이 매년 상승 중인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테고요. 탈락하는 거예요. 점차 무연사회가 확장된다고도 하죠. 스스로가 변변치 않아지니 주변 연락을 하나씩 끊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에서 그리고 30대 초반에서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죠.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삶의 각 단계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더 이상 지연된 현실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지죠. 뭐 물론 경기가 내년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업이 엄청나게 채용한다고 해도 일단 1순위는 아닌 거예요. 안 젊으니까. 또 언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르죠. 최근 연이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사실 현실성은 없죠. 게다가 빙하기 세대와 MZ세대의 차이 중 중요한 한 가지 위험이 더 있어요. MZ세대에게는 휴머노이드 도입과 AI가 산업 전반 인간 물갈이할 수 있는 기술적 실업이죠. 그런데 기업과 정부는 빙하기 세대를 어떻게 대할까요? 취업 빙하기 세대는 기민 세대라고 불리죠. 버려진 사람이란 뜻인데 기업에 취업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 소비량을 줄여 시장을 축소되도록 하니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딱히 달가워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앞서 공유한 은둔형 외톨이 같이 부모님에게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딱히 반갑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무관심하게 방치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MZ세대 중 적지 않은 수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똑같이 버려진 세대가 될 거라는 걱정이 들어요. 미래에 이들은 폐기된 세대로 불릴지 몰라요. 빙하기 세대의 삶의 궤적을 참고해 볼 때 MZ세대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률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인지, 적당히 끈끈이 벌어먹고 욕망을 억제하며 살 것인지, 아예 방으로 쑥 들어갈 것인지 말이죠. 그 중에서 방에 쑥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구조적으로 외부 환경이 MZ세대에게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며 손가락 빨고 있을 게 아니라면 개인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째는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물가가 비싸도 한국보다는 임금이 높은 나라를 골라서 가는 거죠. 다만 이미 신분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성장 동력이 떨어진 사회 분위기를 가진 국가도 있어요. 캐나다가 대표적이죠. 혹은 개도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동남아 등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개도국으로 가서 성장감을 두드려 맞으면서 같이 크는 거예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와 수출 중심 국가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찌됐든 돈을 덜 받든 처우가 안 좋든 문제 해결 능력 기를 수 있는 업종에서 최대한 버티는 거죠. 기술과 영업을 배우는 거예요. 현재의 일본처럼 노동인구가 급하게 필요해질 미래사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처럼 적지 않은 MZ세대는 차근차근 역량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심지어 50대 퇴직자들이 지게차 운전 자격증 등 공부해서 재취업하려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세 번째는 글쎄요. 다른 대안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래요? 일본 빙하기 세대에 빗대어 본 MZ세대의 미래 여기까지입니다.